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당식을 하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준 건가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정치적 단식의 결집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깊이는 모릅니다. 우리는 넓이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넓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인해서 이 보수층들은 강성 보수층들이 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전 대표의 제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에서 오히려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단식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좀 단식장을 찾아가서 뭔가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미는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 NBS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2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두 조사를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뭐 소폭 상승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답보 내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소폭이나마 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을 보면 역시 서울 경기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바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5,000P가 지금 코스피 5,000P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 전통적인 이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PK, T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을 상쇄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보수층은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 때문에 좀 결집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에도 국민의힘 지지율 20% 초반대 어떻게 보면 최저치인데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당식을 하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준 건가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정치적 단식의 결집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깊이는 모릅니다. 우리는 넓이만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넓어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인해서 이 보수층들은 강성 보수층들이 더 좁혀지고 더 깊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샤우팅 보수는 강화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보수들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로부터 이탈을 해서 무당층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미연 수장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결집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저런 시각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역할은 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여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그다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거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렇게 단식장을 찾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요 보수층 인사들이 이 단식장을 찾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장동혁 대표의 위상을 보수층에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는 크게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배 수장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갤럽에서는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34%, 적절했다는 응답 33%, MBS에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38%, 잘했다는 응답이 43%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뭐 좀 연기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최종적으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의 지지층들은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샤우팅 보수입니다. 강성 보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명 쪽으로 결론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 결과에도 나오듯이 이 온건 보수 또 중도 보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그렇게 맞닥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제명 처분과 관련된 당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소장님,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에 모여서 제명 철회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분열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미래를 논하기 전에 어제 그 집회가 있었다 해서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미 국민의힘 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이미 분열되거나 분화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우팅 보수만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후광 효과는 누구의 후광을 받냐? 그건 우리가 모두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여기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 지지가 공고하지 않다.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한 전 대표의 제명을 할 경우에 우리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에서 오히려 제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왜 단식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좀 단식장을 찾아가서 뭔가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미는 왜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